수능 위반 시작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GMO란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이고, 식량 안보란 인구 증가, 천재적 재난, 전쟁 등을 고려하여 항상 얼마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쟁점을 세 가지로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MO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실질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는 안전한가입니다. 첫 번째, GMO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실질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GMO는 식량 확보를 위한 제일 큰 문제인 생산성을 확보합니다. GM 작물의 경우 생산성이 일반 작물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일반 작물이 자라나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GM 작물은 생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인장의 유전자를 식물에 삽입한다면 강수량이 적은 사막 같은 지역에서도 생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2014년 그린 프로펫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베스테인 교수는 생육을 위해 필요한 물 수준이 보통 식물의 30%인 GM 작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멕시코, 로마니아, 필리핀 등 많은 나라에서 GM 작물의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GMO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실질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GMO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GMO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식량은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GMO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합니다. GMO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GM 작물의 경우 이철호 교수의 우리나라 식량 안보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GM 작물의 제초제 및 살충제 감소 효과로 환경 부하 지수가 15.4%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지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GM 작물은 농약 및 연료 사용을 감소시키고 토양 유실을 줄여주기 위해 표면을 작물 잔재물로 덮는 고전 경운 방식을 용이하게 하여 토양 내 탄소 보유량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GM 식물이 CO2를 일반 식물보다 많이 흡수하여 사막 같은 지역에서도 GM 식물이 자라면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GMO는 안전한가입니다. 아무리 실질적 효과가 있고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협이 된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GMO는 안전합니다. 국민들이 GMO를 기피하는 이유가 암과 같은 병에 대한 두려움인데 1998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논문에 따르면 암 발생 인자는 이미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암을 유발하는 것은 GMO와 무관하며, 다른 질병의 경우 재작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카플러스 박사가 개발한 화학 프로그램 참을 통하여 단백질의 반응을 예상해 GMO의 문제를 사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GMO 식품에 삽입된 유전자는 위와 장에서 소화 효소와 위산에 의해 분해되며 식품에 포함된 유전자가 장내 미생물로 전이된 보고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GMO가 널리 이용되고 식품으로서 먹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GMO는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적 의견 마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GMO의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언급했던 식량 안보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식량 안보란 FAO에서 2002년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용성, 접근성, 영양 효율성, 또 안정성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이유로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역기능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GMO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업 재배되는 GMO 작물 중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 단계에 있는 GMO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확인된 사례는 몇몇 있습니다. 아무리 GMO의 검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철저히 하더라도 이런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 즉 휴먼 에러에 의해 문제가 있는 GMO가 곰수망을 빠져나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미국에서는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스타링크 옥수수가 식품에서 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GMO의 안전에 관련된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몬산토사에 따르면 GM 종자를 개발하는데 평균 13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며 이 비용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둘째, GMO가 생태계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까지 이 생태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즉 GMO의 도입으로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는 2002년에 이미
변형된 유전자가 야생 군집으로 이전되거나 GMO에 대한 비표적 생물 종의 감소, 또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환경적 부작용을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초제 라운드업의 저항성을 가진 라운드업 콩이 재배된 후 라운드업의 내성을 가진 해충이 발견됐습니다. 셋째, GMO의 원천 기술과 관련하여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MO 종자 관련 특허권은 대부분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 중 4분의 1이 라운드업 콩이며 몬산토사가 이 라운드업 전 세계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농가의 자체 채종을 금지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MO의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영세 업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경험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 중 하나인 식량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지배하도록 방관한다면 저소득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과 식량의 수급 안전성이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근거에 비추어 반대 측은 GMO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교체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환경적인 위험성을 줄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성에는 그 문제가 제초제 및 살충제의 경우에도 충분히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 부하 지수 같은 경우에도 15.4%나 감소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부하 지수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이제 감소됐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 어떤 GMO 자체로서 이 환경 부하 지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이 같이 수반되는 간접적인 이유로 인해서 생태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인 영향밖에 없다 이거가. 간접적인 영향밖에 없다기보다는 아직 그리고 GMO가 어떤 앞으로 개발될 GMO들 중에서 생태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유전자 변형 작물은 개발할 때 대부분 불임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 중에 유출되더라도 큰 폐해를 미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불임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임 처리를 다 하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환경에 유출이 없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거고, 뭐 간접적인 뭐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전한 거 아닙니까? 환경적으로는. 대부분 불임 처리를 했다는 것은 불임 처리를 안 한 게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예, 근데 만약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모두 다 불임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GMO를 적극 도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불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생겨서 예를 들면 한 개체라도 휴먼 에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작물은 휴먼 에러가 안 생기고 GMO만 휴먼 에러가 생긴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작물에서 휴먼 예, 에러가 그렇습니다. 휴먼 에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데 휴먼 에러로부터 안정성이 의심된다는 건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물이든 휴먼 에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도입 형질의 경우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소화관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흡수되기에 섭취되는 단백질은 거의 독성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미노산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 아미노산이 알러지를 유발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거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 측에 찬성 측에서 이번에서 말했듯이 그 암에 관한 자료나 그다음에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십니까? 이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면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이제 나중에 교차조사나 반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전 예방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재작년도 노벨 화학상에서 화학 프로그램 창을 이용해서 단백질 반응을 예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GMO의 위험성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줄일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 예방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GMO를 적극 도입해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면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GMO는 생산성을 늘려줍니까? 생산성이라는 면역한 생산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되는 수확량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확량 증산에 도움이 있다는 근거는 예, 충분히 오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GMO는 생산성이 증가한다,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생산성이 증가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환경에는 위험합니까? GMO 환경 위험합니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죠. 예. 사례 있습니까? 위험한 사례 하나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입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 라운드업에 대해서 제초제 라운드업 레디라는 GMO의 도입으로 인해서 제초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라운드업에 내성이 생긴 해충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는 자료는 제초제나 살충제 그 양이 줄어들었다고 수치를 반론 때 제시해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찬성 측 교체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 측 첫 번째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GMO의 생산성이 논 GMO에 비해서 높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더 로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것에서 나온 걸 보면 GM 종자는 필드당 164.9셀이고 논 GMO는 필드당 147.9셀이라는 부셀이라는 단어를 써서 헷갈리긴 하시겠지만 좀 높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에 대해서 건조 지역에서의 저항성을 가진 작물에 대해서 GMO에 대해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관계 시설을 이용하여 키우는 경우에도 이 건조 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관계 생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제 말은 GMO가 아닌 방법으로도 건조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O2를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많이 흡수한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그 많이 흡수한 탄소는 어디로 가나요? 식물의 몸속에 저장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에서 이제 단백질이 전부 유전자가 전부 분해된다고 그랬는데 네, 단백질은 모두 분해된다 네, 그랬습니다. 단백질도 모두 분해. 네. 입론에서는 유전자가 분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그럼 분해되지 않죠. 예, 아미노산 그러면 흡수됩니다. 오만 흡수됩니다. 알겠습니다. 단백질이 그럼 전부 그 식물 안에 있는 단백질이 전부 인체에서 분해된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네, 네, 그렇죠. 모든 다른 식물도 같이 다른 식물과 같이 분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다 분해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식물과 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그냥 일반 식물과 같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반 식물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것이 혹시 식량 안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환경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GMO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부수적 결과일 수도 승인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는 지금 GMO의 식량이 증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FAO가 2002년에 제시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로 입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네, 안정성이요. 안정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작물이 그것을 버텨내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할 때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건데 네. GMO가 이 안정성도 증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진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혹시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가 이제 네. 논GMO 식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네. GMO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그렇다면은 이 휴먼 에러의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예, 이 발생 가능한 피해의 크기에 대해서 그럼 예. GMO가 논 GMO보다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찬성 측, 반대 측 첫 번째 교차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환경에서 살충 대상을 얼마나 줄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세계에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유전공학으로 조작된 농산물로 살충제 사용을 4억 4,300만 kg 감소시켰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ISAA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리고 계속 그 휴먼 에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휴먼 에러는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에러는 뭐 GMO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non-GMO, 뭐 어떤 식품이든지 휴먼 에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정성을 물어보신 건 조금 벗어난 힌트가 약간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에서는 인정을 하신 걸로 보아 GMO는 생산성 증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측에서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신 게 환경성과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이는데요. 일단 환경 부하지유는 제가 낮췄다고 말씀드렸고 살충제도 적게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GMO는 뭐 불안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사례를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은가? 그딴 어떤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방 가능하고 그 노벨상에서도 탄 그 단백질 그 예측 기술이 있는데 꼭 GMO 이렇게 생산량도 증거주고 제가 주장하기엔 환경성도 괜찮은데 안정성을 그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굳이 GMO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안정성은 그 지금 뭐 분배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나라니까 어떤 지금 세계에서도 지금 정확히 안정되진 않습니다. GMO가 도입됐다고 덜 안정되고 더 안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GMO는 이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더해주겠다는 얘기지 그 GMO로 인해서 안정성이 왔다 갔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생산성은 인정하셨고 안전성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큰 의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것에 좀 반박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단백질 분해해서 아미노산이 된다고 그러고 아미노산을 분해되면 위험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시에 GM 단백질이 모두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예시도 있는데 그 예시는 굉장히 소수적인 사람들에서 이루어지고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난 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 GM 옥수수는 생산량 증가하는 건 반대측도 인정하셨고 환경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딱히 GMO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찬성 측 반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측 첫 번째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찬성 측이 지속적으로 GMO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그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GMO를 도입하면 당장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건조 지역에서의 재배 등을 통해서 동시 확대로 어쨌든 생산성 자체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교차조사 때 모든 GMO 식물에 포함된 모든 단백질이 인체 소화기 내에서 분해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2000년 스타링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크라이난시라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단백질은 인간이 소화 체계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찬성 측에서 이에 따라서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한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사에서 만든 브라질넛이 유전자를 콩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브라질넛에 있는 유전자를 도입하였는데 이 중에 이제 2S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또 문제가 되어서 브라질넛에 알레르기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콩에도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태가 벌어져서 개발비만 날리고 개발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GMO가 앞으로 개발되는 GMO가 반드시 인체에 안전한 것만 나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또 휴먼 에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GMO에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휴먼 에러의 확률이 훨씬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어떤 GMO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 검수 비용이 납세자의 세금에서 GMO를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납세자의 세금에서 지갑에서 꺼내져서 부담되고 있습니다. 휴먼 에러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어날 확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피해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를 들면은 논 GMO 화초 하나를 구해다가 집에서 키우다가 휴먼 에러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는 사태가 났을 때 그 피해는 화초 하나가 말라 죽는 걸로 끝나겠죠. 근데 제가 생명건강 연구시설에서 일하면서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를 저질러서 인체가 먹으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이 GMO 작물을 시판하는데 허가를 내줬을 때 그때 발생한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피해의 크기가요. 그래서 저희는 휴먼 에러가 GMO에 국한돼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같은 휴먼 에러가 발생했을 때 GMO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는 것도 있고, 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보면은 1992년에 발표된 유엔에서 발표된 성명인데,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를 환경에 초래할 수 있을 때 과학적인 근거의 부족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시책을 막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저희는 찬성 측이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찬성 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이 인간 소화 체계에 맞지 않아 만약에 그 아미노산이 다 분해되지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은 사료용 옥수수를 사람이 먹은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은 사람이 먹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품에서 사료용 옥수수가 발견됐다는 점만으로도 유통 네, 거기까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사료용 옥수수를 사람이 먹어서 소화체계에 맞지 않아 아미노산이 장내에 발견되었다. 이 주장은 사료용 옥수수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은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을 반박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라질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 브라질러이 상업화된 제품이 아니라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먹었다는 것은 이걸 연구하고 있던, 예를 들어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게 GMO 잘못이라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먹었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브라질넛을 사례를 통해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개발 과정 중에 있는 GMO는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 휴먼 에러에 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개발 과정에 있는 GMO가 안전하지 않은 것이지 상품으로 출시된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의 피해 크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휴먼 에러라는 건 정확히 이제 인간이 실수를 저질렀다. 그 네. 말을, 근데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휴먼 에러의 근데 피해 크기가 그냥 연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연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GMO만 특정화시켜서 이렇게 이게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GMO만 특정화시켜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GMO가 잘못 검사가 돼서 나왔을 경우 그 결과가 비가역적이라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가역적이라는 그 자료나 또는 이것은 이 휴먼 에러라는 것은 그냥 연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반 때 말씀드렸던
카플러스 박사가 개발한 화학 프로그램 참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단백질의 반응의 예상에 GMO 문제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는 화학 프로그램 참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백질 그걸 통해서 모든 질병 같은 걸 다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질병을 모두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최대한 위험성을 줄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위험성 남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라도 줄 수 있으면 그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성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환경성, GMO가 환경에 영향이 있다, 위해를 가하는 영향이 있다. 네. 이 대해서 이해되면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초제 감소나 농약 감소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그에 대한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거 제초제 그 저항성 식물을 개발하면서 제초제를 더 소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반박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과의 논의에서 약간 불임 처리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찬성 측은 지금 GM 종자에 대해서 모든 불임 처리를 해서 사전적으로 환경에 가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줄여서 적극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네,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임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종자가 다음 세대의 씨앗 같은 종자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다음 세대 그 종자를 다 쓰고 나서 난 다음에는 그 종자를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종자를 다시 사야 된다는 것은 GMO 종자가 전부 다 바닥난 상태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GMO를 불임 처리한다는 것은 자손이 못 나오게 자손이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이미 그 GM 식물을 썼으면 불임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GM 종자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GM 종자를 이제 불임 처리한다는 것은 환경에 이제 노출되었을 시 위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이고 그런 불임 처리를 한다고 해서 다시 사온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처리했으면 새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재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GMO에 따라 불임 처리하는 거지 논 GMO에 따라 불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논 GM으로 인한 종자를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다시 종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만드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바입니다. 네,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GM 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M 종자를 다시 써야 한다면 결국 농민들은 다시 GM 종자를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방금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민들이 직접 GM 유전자 변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된 종자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먼 에러는 어디든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휴먼 에러로 인해서 비가역적인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인간 과학 발전의 한 축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가역적이라는 피해는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GMO, 휴먼 에러가 무슨 상관인지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휴먼 에러로 인해 유출된 GMO가 여러 군데 식량의 특성상 그리고 과학기술 교통의 발달로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되면 결국 그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지 무엇을 지금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피해를 받은 모든 것을 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은 GMO에서 발생한 휴먼 에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연구에서도 휴먼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이 멀리 퍼져 나가고 기술의 발달, 도로 교통의 발달로 멀리 퍼져 나가고 그 피해를 다시 네. 원상복귀하는데도 그 힘이 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결국 과학 발전의 일부분이므로 계속 그런 비과학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비가역적인 피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몇 번은 맞닥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찬성 측 반박, 요약 및 재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반대 측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000년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 브라질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를 먹음으로써 인간의 소화체계의 장내에 아미노산이 남고 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타링크 사건의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로 분명히 사료용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먹은 것이 잘못이지 GMO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브라질러 사건은 시험 단계에 있는 제품인데 그것이 인간이 먹었다는 거 그것이 또 GMO가 문제가 아니고 휴먼 에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저희가 바랬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지 않으셨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변해서 아미노산은 인체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피해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15.4%의 환경 부하를 줄이고 제초제와 살충제가 감소했다는 직접적 이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위해가 있다는 것은 뭔가 논리의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또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 네.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GM 작물에서 얻어진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기존의 식물 개선 기술로 얻어진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러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레르기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카플러스 박사가 제작한 화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충분히 이 위험성을 줄이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최대한 이 기술의 위험성을 줄여 이제 사람에게 안정성을 최대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반박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한 GMO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은 가용성의 입장에서만 보았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식량 안보를 높이는 것이지 식량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량 증가도 물론 식량 안보의 일축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저희 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정성, 4가지 요소 중 안정성이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입국가 같은 수입을 여러 나라에서 할 수 있게 분산하는 것 혹은 해외 직영 농장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이 더욱더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물론 휴먼 에러도 다른 작물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 과정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GMO의 특성상 비가역성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찬성 측의 말대로 다른 연구 과정 중에서도 비가역성이 있는 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비가역성이 있는 연구들은 사전 예방 원칙에 준수하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모든 환경적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불임을 시켜 이렇게 판매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GM 종자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GM 종자를 해외에서 사 들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므로 결국 안정성,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만 결국 종자는 남의 나라에서 사오는 그런 안정성 문제에서는 결국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반대측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마지막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쟁점을 세 가지로 두고 마지막 초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그 다음에 환경성, 그 다음에 안정성입니다. 생산성은 반대쪽에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은 생산성이 있다. 이건 둘 다 인정한 바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환경성과 안정성입니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살충제를 줄여주고 제초제를 줄여준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박도 없으셨고, 그다음 환경 부하 지수를 낮춰준다에 대해서는 큰 반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걸 보아 질문은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 약간 일부분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브라질러 사건, 그다음에 스타링크 사건을 들며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게 사람의 옥수수고 그 휴먼 에러,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휴먼 에러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휴먼 에러를 GMO에만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나 다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휴먼 에러가 있기 때문에 GMO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면 휴먼 에러는 어디선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상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단지 GMO한테만 국한시켜서 GMO는 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위험한 식품을 그냥 다 휴먼 에러로 표기해서 다 안 된다. 식품 첨가물 다 안 된다. 어떤 농산물도 휴먼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로 GMO를 국한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반박한 거 말고는 딱히 큰 자료가 없으신 걸로 보아 더 이상 안전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GMO는 안전하다고 일부분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있고 환경성의 일부분 낮춰주고, 그다음에 안전하다가 약간은 인정하신 걸 보아 GMO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층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변명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계속 비가역적 피해라든가 휴먼 에러 같은 어려운 용어를 굳이 사용하신다고 찬성 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휴먼 에러 같은 경우는 KBS2에서 방영하는 우리 위기탈출 넘버원 보면은 몇 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실험실 안전을 다루는 편에서 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이 휴먼 에러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비가역성, 가역성 개념 역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엔트로피 부분하고 나옵니다. 되게 쉬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용어를 일부러 쓰는 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변명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면, 우선 저희가 몬산토나 과일 같은 곡물 메이저들,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이윤추구의 기업인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식량에 대해서 과도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찬성 측이 이번부터 마지막 초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반박도 없었다는 점이 우선 논리적인 취약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휴먼 에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전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GMO 중에서 위험한 애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위험한 GMO가 개발이 됐을 때 그게 검수망을 빠져나가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검수망을 빠져나가 유통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사람이 실수에 의해서 스타링크를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실수가 휴먼 에러 아닙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휴먼 에러에 의해서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스타링크가 인간한테 섭취됐다는 이런
문제될 사례들 때문에 저희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초제에 대해서도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 전체 GMO 작물 재배 면적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초제 저항성 작물의 경우에는 제초제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라고 이제 내실가스는 어떤 한 생물종이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힘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며 그 종은 바로 인간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생태계와 그리고 인류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자제하고 현명하게 최선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